며칠 전에도 경매 법정까지 가셨는데 아침에 취하가 돼서 입찰을 못하시고 오신 질경 멤버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물건들이 많이 취하가 되는 이유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 채권이 아주 많거나 권리상의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 일반 물건이라면 대출금 다 상환하고도 남을 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전세가도 뭐 올라서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물건들이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예, 서울 수도권에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아주 귀합니다. 다 전세 낀 물건만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경매에 참여하셔서 경쟁률이 다소 높다. 반면에 또 빌라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경매 시장도 부동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종부세가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고 있어요. 올해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년엔 더 오를 거고, 네, 이제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내년 상반기 전에는 아마 거래가 좀 활발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들고 갈 수 없는 분들이 물건을 내놓게 될 거니까요. 내년 하반기에는 글쎄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 더 귀해질 것 같아요. 매물이 더 없으면 없을수록 물건은 더 귀해지겠죠. 아마 경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반 물건이 없으니까 경매 물건은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건들이잖아요. 자,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조이16님 물건으로 한번 볼게요. 물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020타경 6507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예요. 84제곱짜리 2억 8,200만원. 싸죠. 그런데요, 25일에 입찰 기일이었는데 예정으로 바뀌었네요. 예정으로 바뀐 걸 보면 이 입찰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자, 문건 송달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건 송달 내역은요, 이렇게 법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법원에 문건이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다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우리는 그걸 열람할 수 있거든요. 보니까 20일 날 소유자가 이 서류를 열람을 했고요. 24일 날 채권자가 기일 연기 신청을 했네요. 채권자랑 소유자랑 뭔가 좀 얘기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25일 기일에는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먼저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입찰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이제 입찰을 못하게 되면 낭패죠. 그걸 모르고 오늘 갔다.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됐다. 그러면 시간 낭비, 또 뭐 휴가를 쓸 수도 있고요. 입찰 전날 꼭 확인하시고요. 입찰 당일날 아침에 출발 전에 한 번 더 법원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물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0 타경 6507 아파트고요. 16층이에요. 변경이 되면 입찰 기일이 나중에 다시 재경매가 뜨거나 아니면 취하가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의 카드가 있죠. 여기 이거 두 개는 아마 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금액이 같네요. 아마 근저당이 약간 변경되어 있는 게 써져 있는 것 같고요. 경매에 넣은 사람은 국민은행. 채권 총 금액이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더해서 이 가격이고요. 2008년 4월 달에 근저당이 있고 2010년 4월 달에 근저당이 같은 금액으로 있어요. 아마 이 근저당이 추가로 된 건 아니고 약간 변경 내용이 있어서 다시 기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카드 압류, 또 국민은행의 가압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경매는 이미 경매를 넣었으니까 이 근저당 때문에 들어간 경매죠.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넣었는데 그런데 이 금액이요,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하고 달라요. 왜 그럴까요? 채권 최고액은 처음에 설정된 대출에다가 120%의 가격으로 설정을 한 금액이죠. 그런데 왜 원금 상환 들어가잖아요. 원금 상환 들어가면 원금이 계속 줄어듭니다. 아마도 원금까지 계속 상환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대출은 1억 2,2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 이 집의 총 채권 금액은 뭐 2억 원도 안 되네요. 한 1억 5천 정도의 채권 금액이 있어요. 이 집을 팔게 되면 이 가격으로 판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일부 금액을 돌려받게 되겠죠? 한 1억 3천 정도를 받아서 이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인근의 중개사님들이 이런 물건들은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물건 마음에 든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가 입찰할 가격을 제시를 하는 거죠. 집주인한테 제가 입찰을 3억 원에 하느니 그냥 3억 원에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집주인하고 쌍방으로 해서 일반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이라던가 세금이라던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깨끗해요. 이런 물건은 그냥 취하시키고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종종 지금 취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로 내년 초에 이사 계획 중입니다. 처음에 경매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내 집 마련으로 아이 학군이나 남편의 직장 근처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지도 않죠. 나오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어서 일단 단기로 시세 차익을 할 물건을 입찰을 하고 그 이후로 장기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단기로 낙찰을 받고 또 그동안에 팔고 이렇게 물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좀 민첩하셔야 됩니다. 그런 물건을 부지런하게도 하셔야 돼요. 물건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같이 보시는데 사실 지금은 그냥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워낙에 많이 올라서 그렇거든요. 게다가 전세까지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냥 낙찰만 받으면 솔직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낙찰 받으면 다 그냥 시세 차익이 나는 시장이에요. 뭐 이게 얼마나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좀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지만 정책이 또 뭐가 나오면 갑자기 물건을 팔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매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죠. 한 7개월 정도 남았어요. 내년 6월 이후로는 좀 안 가지고 계시는 게, 특히 6월 1일 날짜로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를 다 내게 되잖아요. 6월 1일 날짜에는 물건을 되도록이면 안 갖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제 1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1주택과 같은 비조정 지역 물건에서 골라봤습니다. 변경된 취득세율이 이거예요. 지금 1주택자는 취득세가 예전과 같이 1%에서 3%이지만 그런데 2주택자는 조정지역에서는 8%, 비조정지역에서는 1주택자랑 같죠. 그리고 3주택자부터는 또 이제 비율이 올라갑니다. 이거 이미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1주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면 비조정 지역에서만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취득세를 내게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또 법인은 취득세가 다 12%예요. 그래도 법인으로 물건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받으면 되죠. 취득세 12%보다 더 싸게 받으면 됩니다. 취득세는 사실 별로 뭐 싸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보유세예요. 보유세가 꽤 무섭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종부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종부세가 폭탄입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자, 제가 가진 금액에도 적당하고 입찰가 쓰기 전에 물건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면 시세 차익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거주 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명도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유자가 거주 중인 물건은요, 정말 대중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막 강력하게 저항하지는 않을 거예요. 소유자가 아주 돈이 없는 상태도 아니거든요. 막 카드 압류 이런 게 막 자잘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카드 압류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들이 막 두세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개씩 막 이렇게 있다면 카드를 다 돌려 쓰고도 더 이상 돈을 빌려 쓸 수 없을 정도로 집주인 상태가 궁핍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뭐 이사갈 차량비를 대달라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물건은 아니죠. 지금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아까 감정가가 2억 8천이 좀 넘었는데 현재 실제 실거래가는 3억 9천이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매물은 뭐 4억도 넘게 나와 있어요. 아직 4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3억 8천 뭐 이 정도 선이면 얼마든지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물건은 일반 매매로 문의를 하시면 되세요. 인근의 공인중개사분들께 가서 여쭤보는 거죠. 경매 물건을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매로 낙찰받을 필요 없습니다. 경매 물건 보고요. 그거 그냥 일반 매매하세요. 이런 시장에서는 경매 물건으로 보고 취하시키고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경매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 물건을 매수를 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 이런 뭐 권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법원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있는데 지금 매수하시겠어요? 라고 중개사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등기부 등본 보고 이게 해결 가능한 범위 내에 있구나. 아니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이런 물건은 집주인이 아무래도 시세에서 가장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4억에 우리가 살 생각이 없이 3억에 살려고 하니까 경매 물건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집주인도 그렇게 막 크게 욕심내서 거래를 막 하겠다고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거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과 층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이 물건이 얼마에 거래가 돼서 이 경매가 취하가 됐는지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외 물건으로 단기 차익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지금 이제 김포가 막히니까 또 파주로 다들 가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검색을 하니까 총 425건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단기 차익을 할 수 있는 데는 맞거든요. 조정대상 지역 이외의 물건으로는 너무 물건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무주택자분들께 양보하시고 빌라를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수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세가 정도로 어쩌면 전세가보다 더 싸게 매도를 하면 단기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 차익을 내기에는 너무 좋은 시장이 맞는데요. 물건을 낙찰받기가 조금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파트만 보기에는 물건이 너무 없을 거고요. 조금 넓혀서 빌라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이16님. 자, 숙제 과제 잘 해주셨고요. 이번 주는 권리분석 배우셨죠? 조금 더 넓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아마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경매는 권리분석은 그렇게 막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건 분석하는 게 어렵죠. 경매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 지식,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판단하는 게 어렵거든요.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경매도 아주 수월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도 물건 많이 보시고 또 과제 올려주세요.
지난주에 피드백 요청을 안 올려주신 분들도 올려주세요. 자, 날씨가 좀 살살 추워졌어요. 이제 가을이 다 끝나가고 겨울이 오는가 봅니다. 날씨 이렇게 쌀쌀할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물건 많이 보시고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